짧았지만 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박 2일 방한 모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 연단에선 미국 대통령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Directly to the leader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Now is the time for strength. If you want peace, you must stand strong and do not try us. Verifiable and total denuclearization, a path to a much better future. 네, 저희들이 지금 소개한 대로 의외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일단 국회 연설 내용을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계속 보셨을 텐데요. 지금 언론을 통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들이 북한을 그러니까 지옥으로 표현한 부분, 그리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갔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대화의 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예. 이러한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게 출구가 넓진 않지만 적게는 닫아놓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전 세계의 우리 인류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역사를 좀 의식했다라고나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당선된 지 1년, 어저께가 1년이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약간 이제 품격이 좀 갖춰진 거 아닌가.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 그 반응이 미국 국내에서도조차 굉장히 비난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더한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성의를 보이셔서 평택에까지 가서 맞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 때 아베 총리는 굉장히 좀 비굴할 정도로 과공이 비례란 말 있잖아요. 과공 비례. 그러니까 너무나 겸손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절이 아니다 하는 정도로 일본은 너무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우리는 품격 있게 이 국빈 방문으로서 예의를 하면서도 절제 있는 행동으로서의 국가 관계를 다시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한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줬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야,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로 다스리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완전히 저는 기대 밖에 제가 아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듯이 1박 2일을 저는 봤습니다. 네.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그 의외의 모습을, 트럼프의 어떤 변한 모습을 짚어봤고요. 사실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의외를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주변의 참모들이 다 예고를 한 부분이거든요.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연설 기회인 국회 연설에서 통상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가 됐습니다. 통상 문제 FTA 이제 개정 협상이 사실 우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협상을 촉진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미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연설에서 아마 그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캠프 험프리스를 다녀온 다음에 뭔가 그 미국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예상외로 40분을 돌아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캠프 험프리스 일정이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동안 지금 뭐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세력이 될 것이냐, 거기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식의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이런 프레임,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 2010년, 2011년부터 일본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시대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진시킨다기보다는 일본의 역할을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만들기 하겠다. 위해서 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도와 일본, 호주가 중심이 되는 삼각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림을 만든다가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라는 말의 배후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이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뭐 촉진을 해보려고 했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제 일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사용을 했고,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이 이제 묻혀서 지나갔지만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연설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의 개념을 수용을 해서 인도 태평양 시대를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나서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봤는데 전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아이디어만 전폭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 나라 자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네. 중국에 대한 거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 100%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저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 사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는 있고 제가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상회담 자체는 전반적으로 대단한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네. 북핵 문제 하나만 보면 저는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북핵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비전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 아예 그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지만 다행히 뭐 대화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죠, 반면에.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시기다. 그래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걸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나 한미 간의 합의는 됐지만 그렇다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재와 압박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북한이 이제 핵을 완성해서 배치하기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만 한다고 하면은, 물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이제 원유도 그냥 중단하겠다, 오늘 만약 그런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다면은 조금 네네. 기대가 되지만 예. 그렇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김정은만 좀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네. 북핵 문제 해결에는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예. 오히려 김정은이는 더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를테면 트럼프가 핵전쟁 뭐 광이다 뭐 이래면서 미국을 막 비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 핵보급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해 가면서 내년 말쯤에는 핵을 완성하고, 후년 신년사쯤에는 이제 우리는 핵을 완성해서 배치까지 했으니까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대화하자, 북미 간에도 본격적으로 대화하자고 전 치고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예, 내년 말쯤. 예. 그러면은 결국 북핵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허함이 남는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자, 아쉽습니다. 사실은 좀 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연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강력한 힘 아래 지금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국방 관련해서 무기 구입 뭐 이런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게 나오지는
뭐 밝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이 실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사전에 정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또 한중 간의 협력 기조가 유지가 돼서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남북 간에 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북한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상황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 엉클어지면서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망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선가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실타래가 한미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중 간의 의사소통인데 예. 한중 간에는 이미 사드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잘 되는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협박을 해서 북한을 좀 겁을 주고 싶은데 계속 예, 문재인 강경하게 대통령은 나왔죠. 전쟁은 예. 안 된다고 하면서 김을 빼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저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정상이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예. 그 부분까지는 언어를 절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배려를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압박에 집중할 때다. 대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보조를 맞춰줬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일단 한미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확인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예. 한중 간에도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거나 네네. 남북 간의 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최소한의 입지는 마련이 됐다. 아, 저는 좀 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어느 정도 이 지금, 정도 동의하시는 예. 분이 있으시죠? 이제 예. 필요한 것은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주말에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자기 이제 권력을 안정화시켰고 예. 2기 출범 뭐 3기까지 내다본다라고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권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다져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봐야 되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금보다는 뭐 원유 전면 중단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하면서 설득도 더 지금까지는 거의 설득을 안 하다가 설득을 좀 더 강화하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기조로 대북 강경 기조를 계속 지금까지 가져왔고 한국에서도 변함은 없지만 그러나 여운을 남긴 건 뭐냐면 틸러슨을 중심으로 외교 라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네. 그 라인에서 아직 북한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으로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뿐이지 만약에 북한이 조금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조금 변했다 그럼 대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려면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해서 다자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움직이고 예. 우리도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예.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트럼프가 내년에 한국에 동계올림픽이 있다는 걸 뭐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축하하고 예. 성공할 걸 확신한다. 예. 그럼 동계올림픽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나라들은 이 프랑스. 한국에 불안정해가지고 전수단을 프랑스죠. 보낼지 예.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고 축하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큰 그림으로 볼 때 오늘 연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그로부터 도망치진 않겠다. 왜냐하면 도망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겠죠. 미국 예, 대통령은. 예. 그러나 결국은 긴장 완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여지를 한국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네네. 큰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보여요. 예. 저희 이제 조금 뒤에 이제 한중이 아니라 미중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뭐 이제
전반적인 그렇죠. 그 외교 문제는 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회 연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스뉴스 영상과 함께 자기 주요 발언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연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행태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조원재 의원의 또 행동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석방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려다가 제지되는 소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중요한 기회고 하니까 선전 예. 효과가 뭐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하신 것 같은데 글쎄 뭐 본인은 나름대로는 저 정도면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거기 네. 또 예. 트럼프 대통령과 뭐 악수하기 위한 또 국회의원들의 경쟁도 뭐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좀 악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앞부분에서 좀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들도 준비가 돼 있었고요. 예, 네,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 뭐 멜라니아 부인도 화면에 많이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서울 방문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매우 본인도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미 이견이 없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바로 이 해결점에 있어서 또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 순방 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중국도 트럼프 접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네. 뭐 자금성을 걸어 잠그고 관광객도 안 받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그 안내도 해주고 또 뭐 청나라 황제 때 황제가 쓰던 그 차 마시는 아주 아무에게도 잘 공개 안 하는 그 방을 공개해서 차도 마시는데 거기는 또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차담을 나누면서 좀 마음을 진정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그런 갖고 의미가 있다, 좀 해라 얘기가 그런 있더라고요. 의미가 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예. 또 뭐 그 청나라 시대부터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다 뭐 이러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중국의 그 대부분 보물들은 자금성에 본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1949년에 장개석 총통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면서 그거를 전부 다 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대만에 가시면은 예. 거기 고궁박물원이라고 거기 그 유산이 파리 루브르보다도 더 많다고 할 예. 정도로 네. 진짜 그거 보물 실어 나르는데 국력을 많이 썼다. 그럴 정도로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상적인 보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네. 그건 좀 예. 그 관심의 대상으로 나머지 남겨두는데 내일 보도가 나오겠죠. 예, 예, 지금- 계속 뭐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잠시 뭐 영상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네. 사진을 좀 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또 국회 방문했던 기자들도 까치발로 트럼프를 보는 여러 가지 뭐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의 이야기 좀 나눠가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홍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중국이 이 지금 미국 정상을 만나는 거에 가지고 있는 의제는 북한이 물론 들어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의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서로 입장이 매우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미중 관계가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플로리다 마랄라고에 있었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의 기간, 올해 진행된 기간에 대한 어떤 그림을 잡았고 그 그림대로 왔던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요한 내용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믿어볼 테니까 중국이 좀 북한 문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네.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작전 같은 거 이런 거 좀 줄여달라면 그런 거 줄여주겠다. 뭐 말 조심하라면 말도 조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협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좋지 않죠, 상황이. 해결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예. 4월에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좋으니까 이게 시진핑 주석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원유라도 좀 또 끊어달라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통상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아까 박희천 기자 이제 우리 베이징 특파원 리포트에 보면은 3,500달러 정도의 지금 무역 역주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예. 400조 원입니다. 400조 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 400조 원이라고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무역 역조 규모에 대해서 아마 눌리는 이제 가위 눌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역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은 그 나름대로 또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이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북핵 문제, 통상 문제가 다 양보할 수 없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 이 대목에서 둘이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것이 또 앞으로 몇 개월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그야말로 우리 한미 정상의 케미스트리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진짜 오늘 내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번 트럼프의 한일 방문을 두고 중국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요. 트럼프 대통령 오기 며칠 전에 한중 간의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한테 기를 잔뜩 받아가지고 대북 강경 기조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걸 뭐 터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보관으로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뿐 아니라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좀 틀어놓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요. 네. 우리 외교가 제일 성공한 것이 전 그 부분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하는 게 좀 뭐해도 하여튼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도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일단은 자기 이기 출범을 위해서 조금 밀어놓은 경향이 있고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애원하듯이 몇 달을 주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북한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데다가 네. 너무 압박을 하면 자칫하면 북중 관계만 나빠지고 북미 간에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끔가다 흘린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핵을 가지면 내가 핵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 주는데 미국이 왜 반대냐 이런 얘기까지도 가끔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자기의 일종의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견제도 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진짜로 자기들도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거는 진짜로 싫어하는데 그러나 자칫하면은 북한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면 북중 관계만 완전히 적대 관계로 바뀌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니까 미국 앞에서 중국은 초라한 시세가 되고 이런 거를 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 이를테면 아까 왕 기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아태 지역을 갖다가 뭐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바꿔 부르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하고 인도를 묶어가지고 중국을 포위한다. 이런 전략에 있어서 약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존하고 공동 번영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야지 그냥 압박만 하면은 저는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버티리라고 좀 봅니다. 자, 과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해법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계획이 없던 깜짝 발언, 또 깜짝 일정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Korean golfer Sung-hyun Park and 8 of the top 10 players were from Korea.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깜짝 행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중국 방문이나 이 앞으로 뭐 외교 정상들 간의 어떤 뭐 트럼프의 깜짝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뭐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요. 기대되는 네.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일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진핑 주석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또 협조를 할지. 예. 지금 중국은 쌍중단 또 쌍궤 병행 해가지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또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면 그걸 좋은 분위기로 삼아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가는 그런 걸 해보겠다고 지금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한 지가 거의 2달이 됐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협상 이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이 가능한 또 평화 체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아태 이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 국회 연설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지금 연설할 때 넣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유엔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때 빈 구멍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베트남의 다낭에 가서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미 시진핑 주석과 그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같이 서로가 이제 협력하는 그런 구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중국 측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와중에 우리 한중 정상회담이 또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동북아시아의 네네. 중요한 흐름을 예. 결정짓는 요소.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 그 아세안 플러스 3, 이제 아세안 회의가 열리고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또 열리고 거기에 이제 ESA,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해가지고 미국 정상과 또 러시아 정상까지 같이 하는 그런 다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육자회담국의 정상들을 다 만나고 거기서 이제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를 예. 갖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화 쪽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마닐라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변화,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과 거기는 리커창 총리가 오겠지만 또 푸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수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결심을 한다면 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동북아시아 구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일본도 저는 상당히 관심입니다. 일본도 지금 모든 회의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 지금 일본과의 외교 조금 해프닝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도새우 이용수 할머니 우리 새우 올린 거 독도새우. 가지고 예. 예. 저는 뭐 우리 외교가 그렇게 정말 자주성을 살려서 독도새우 이용수 할머니 저렇게 모셔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포옹도 하게 하고 저는 굉장히 통쾌하고 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베 총리는 이번에 과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은 그런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하고 과공 중에 있고요. 이런 일도 있었죠. 예. 골프 회동에 뭐 트럼프를 쫓아가려다 그 벙커에 그 벙커에 공이 빠졌죠. 벙커에 예. 공이 빠졌는데요. 예. 빠졌는데 이제 보통 한 번에 프로 선수들은 한 번에 그 홀에까지 딱 붙이는데 네. 두 번에도 못 나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홀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벌써 다음 홀로 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벙커에서 빨리 뛰어나다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랬네요.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이 미국의 언론들도 보기에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잘 접대한다기보다 그냥 충실한 신하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나 당하고 어휴 저 심각하게 넘어졌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왕 기자께서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 기질에다가 이 승부사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한국하고 일본에까지는 정리됐지만 네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예. 이 시진핑 푸틴은 지금 확실하게 쌍중단 쌍계병행 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육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시 병행 육자회담을 진행한다. 통해서 북핵을 예. 해결하겠다는 근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해봐야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느새 배포가 커졌어요. 과거에는 충분히 받았죠. 근데 북한도 이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없으면 아예 대화조차 필요 없다. 북한도 그러고 있어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푸틴 대통령이 외쳐도 북한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그 쌍중단 쌍계병행을 밖에 끌고 나온다면 네네. 일단 대화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러나 몇 달의 여유를 줘서 그동안에 진전이 없으면 그동안에 그 다음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해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서로 간에 약간의 상대방에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네네. 이런 타협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예. 그때 한국은 그때 이 타협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 가지고 예. 한번 마지막이지만 예. 외교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운전대에 그런데 뭐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트럼프 올 수도 대통령이 있는 너무나 거죠. 지금 입장이 강해서 예. 과연 그런 타협이 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게 지금 심각하고 아주 위중하고 아주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준비해 봤었는데요. 네. 네, 네. 자, 좀 가벼운 얘기도 조금 마지막으로 네, 좀 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무뚝뚝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이번에 방한한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활짝 많이 웃는 모습을 보고 놀란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막 뭐 화면에 이제 자주는 당연히 많이 잡히는데 네. 말을 하거나 웃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은 자주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정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 딸 이방카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 이방카가 왔다면 화면이 관심 오히려 이방카 쪽으로 가고 멜라니아 여사 쪽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는 이방카 혼자 가서 일본 전 국민적인 열광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과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쪽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많이 좋은 웃어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멜라니아 여사도 좋은 일이고 또 이방카에게도 좋은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두 여성을 다 모셔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블루문까지 지났기 때문에 저기서 기분 많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늙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예. 저기를 지나가면 안 늙는다 그러니까 저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네요. 뭐 그랬다는 건데요. 네.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세 번째 부인이신데 예. 사실 좀 외로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전처 소생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능가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 김정숙 여사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사교력으로 이렇게 대화하니까 예. 굉장히 반갑게 벌써 세 번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아주 저 내조 외교도 우리가 미국을 녹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예. 같습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기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